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내 법규에 규정된 장애인의 유형에 몇 가지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인원수의 최소 규모, 평균 규모, 최대 규모 각각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소 인원은 20명이고요. 네. 평균 규모는 69명입니다. 그리고 최대는 200명에서 800명까지 규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36명으로 구성하신다 그러시는데 그 구성의 법적 근거나 그 36명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모든 정신을 담아서 하는 공약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안 하시고 규모를 정하셨습니까?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용인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장님의 시립의 정의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법적 조항에 대한 거가 미비하군요. 시립은 시가 설립한 예술단입니다. 네.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문화재단에 설립하게 된 경우는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자치사무라 정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추가 조항의 문제점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법 6군데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문제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령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립예술단 용어와 명칭을 상대하게 되면 네. 그 시립예술단은 용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실제 거래 현실에 있어서 그런 혼선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용인문화재단과 함께 용인시가 공동 책임을 지라 이런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 지리서 별첨의 법제처 회신은 바로 그런 부작용 부분을 걱정하는 법 정책적 차원에서 작성된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법적 책임의 차원에 있다고 말한 겁니다. 시립예술단이 폐지되어 용인문화재단에 기속되는 과정에서 생긴 법적 책임의 인계인수 문제도 유념해야 된다. 네, 심각하게 그건 검토하고 심각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 고용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건을 대외적으로 할 때 시립예술단 명칭을 피하고 문화재단 명칭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2016년 시립합창단 자문을 구할 때 시립예술단을 운영할 경우 이미 정관이나 사업 범위 내에 정하라고 하였는데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정관이나 사업 범위에 규정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다른 건 다 상관없는데 용인문화재단 정관요. 그 안에 또 3조에는 사업 범위 내에 이걸 명확하게 정하라고 했습니다. 시립 오케스트라는 명확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규정에는 지금 현재 용인문화재단 내부 규정에는 시립 오케스트라단이 명칭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법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립 오케스트라라고 지금 시립 장애인 오케스트라라는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겁니다. 원천무효라는 사실입니다. 시립 합창단 설치를 할 때 법제처의 자문을 구할 때 답은 2016년 용인시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 2호 시립예술단 운영관리사업에 관한 규정을 근거한다고 하지만 용인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용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 법인으로서
지방 출자 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용인시의 출자 출연 기간이므로 정관의 사업 범위 및 내용을 정한다면 지방 출자 출연법 제4조 3항 2호에 대해서 설치 운영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관에도 사업 범위 내의 내용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용인문화재단 재단법인으로서 재단법인 사업은 그 정관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용인문화재단의 예술단 관리 규정에는 시립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용인소년소년 합창단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는 명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용인시가 아닌 문화재단으로 예술단 소속을 변경하면서 그 명칭을 여전히 시립예술단으로 사용할 경우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외적으로 당의 예술단은 용인시가 직접 설립 운영하는 단체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은 추후 운영상의 소속 단원이나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 소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의회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였는데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의 조례로 설립된 재단이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이 재단의 사업 범위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시립예술단 설치를 재단에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립은 용인시의 예술단이므로 용인시 조례로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립예술단이 아니라 예술단 설치 및 운용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시립과는 관련이 없는 재단 차원에서 예술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이 예술단은 용인시 예술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시장님 왜 굳이 시립을 쓰려고 하십니까? 그대로 사용하면서 용인시의 행정을 실시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용인문화재단의 시립예술단 설치 규정에 관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용인시와 용인시 문화재단은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같은 몸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법적 지위와 책임이 문제에 있어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립 명칭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법령에는 위반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굳이 시립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운영상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수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시민들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는 의원도 공무원도 아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한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시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시립예술단을 용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집행부는 고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앞으로 문화재단 운영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행위와 사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우리 용인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용인의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로 변화시킬 용인문화재단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시립이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권리의무의 주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는 106만 대도시의 위상에 맞는 문화재단을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은 아무리 선거 때 공약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히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용인문화재단의 예술단 관리 규정 제3조 시립예술단 운영의 각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예산 편성은 규정도 없는데 예산을 지원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원천무효임을 말씀드리며 집행부는 다시 한번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